30살에 1억 모으기, 정말 대단한 미션입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30살에 1억을 모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손절하셔도 됩니다. 그런 패배주의에 찌든 사람은 결코 여러분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1억은 정말 대단하고 무거운 돈입니다. 요즘 26살에 취업을 하면 정말 잘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후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현실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 조건으로 오직 저축만 해서 30살에 1억을 만들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축만 하시면 절대 1억을 못 모읍니다. 250만원을 벌어서 숨만 쉬고 월 150만원을 꾸준히 모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년이면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7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명확한 답은 나옵니다. 오직 저축만으로, 내 노동소득만으로 구조적으로 1억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벽을 깨닫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돈을 써버립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신용카드를 긁고, 피곤하다고 택시 타고 다니고, 가끔씩은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호캉스도 가고 1년에 한두 번은 일본 여행도 갑니다. 어차피 나는 죽어라 모아도 1억은 못 모으니까 그냥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살아야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정말 워라밸을 챙기면서 내가 1억을 모으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안 됩니다. 본인이 전문직이거나 자신의 몸값을 시간당으로 무한히 높일 수 있는 특별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직장인은 절대 못 모읍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1억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모으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틀린 겁니다.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본이 스스로 일하면서 적절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 그 구조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를 부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의 엔진인 미국 시장, 그 중에서도 나스닥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생을 함께해야 할 무기들인 QQQ, QLD, TQQQ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월급을 자본주의의 거대한 파도에 태우려면 이 도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화해야 합니다. QQQ는 나스닥 100을 1배수로 정직하게 추종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마음 편한 자산이지만 26살에 시작해서 30살까지 단 4년 만에 월 150만원이라는 제한된 투자금으로 1억이라는 목표를 뚫어내기에는 솔직히 폭발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3배수 레버리지인 TQQQ를 하면 어떨지 생각하실 겁니다. TQQQ는 상승장에서 미친 듯한 수익을 주지만 하락장을 만나면 20대의 피같은 시드머니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끔찍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이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승부를 보기에는 감당해야 할 멘탈의 크기가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저축이 가지는 시간적 한계점과 수익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중간 지점인 QLD를 핵심 코어로 선택할 겁니다. 나스닥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QLD야말로 20대의 적은 자본에 적절한 리스크를 걸어서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QLD 하나로 인생을 한방에 바꾸겠다는 도박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저축의 수학적 한계를 자본주의의 성장성에 리스크를 걸어 보완하겠다는 치밀한 전략인 겁니다.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월급 250만원을 기준으로 생활비는 무조건 100만원 안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어떻게든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150만원,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모으면 앞서 말했듯 7200만원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저라면 이 15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무조건 QLD에 넣을 겁니다. 주식시장 영업일이 한 달에 대략 20일이니까 이 100만원을 20으로 나눠서 매일 5만원씩 기계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50만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들고 계시거나 변동성이 적은 파킹 통장 혹은 QQQ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과 방어, 즉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반드시 맞추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심에 눈이 멀어 150만원 전부를 QLD나 TQQQ에 몰빵 투자를 하셨다가 하락장을 맞으면 멘탈이 무너져서 결국 중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150만원을 전부 적금만 하시면 4년 뒤에 7200만원이 찍힌 통장을 보며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힌 현실에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QLD라는 공격수와 현금이라는 수비수, 이 두 가지 구조를 동시에 쥐고 가셔야만 합니다. 이쯤 되면 변동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레버리지 ETF 특성상 주가가 무섭게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니까 변동성이 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승장에서 내 자산을 2배로 펌핑시켜주는 대가로 하락장의 고통도 2배로 견뎌야 하는 것이 이 바닥의 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 돈을 빼서 쓸 단기 승부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려 4년이라는 길고 묵직한 시간을 시장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인 30살이 되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의 오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하락장을 만나면 31살에 도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상승장을 만나면 29살에 1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마인드 세팅입니다. 투자를 무슨 학교 시험 치듯이 내 30살 생일에 정확히 통장에 1억이 찍혀야 한다고 집착을 하시면 그 조급함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시게 됩니다. 내가 30살 언저리까지 도달하겠다는 구부러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전략과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QLD를 모아가는 과정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택시 같은 거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배달 음식 당장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오마카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기 위한 소비, 전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충동 소비, 내가 한 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만을 위한 보상을 주겠다며 돈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월급에서 150만원을 저축과 투자를 위해 먼저 빼버리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또래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20대의 삶을 포기하셔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냥 커피 몇 잔 조금 아끼는 수준으로 1억이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헌신하셔야 합니다.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의 모든 소비를 지독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시장이 폭락하고 주변에서 비웃어도 내 매수 루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남들이 코인이나 테마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애초에 그걸 못 견디시겠다면 1억이라는 꿈은 꾸지도 마셔야 합니다. 생활을 뜯어고치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투자는 생활비를 다 쓰고 남는 푼돈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급여를 받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투자금 150만원부터 떼어내고 남은 돈으로 숨만 쉬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체크카드만 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의 이 투자 구조를 기계적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증권사 CMA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투자가 반복이 되고 비로소 나의 삶이 거대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나스닥 전고점인지 아닌지, 환율이 너무 올라서 지금 환전하면 손해인지 아닌지,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유튜브를 찾아보는 순간 여러분이 힘들게 만든 시스템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생각이 많고 똑똑한 척하는 분들은 역설적으로 저축도 제대로 못하고 투자도 망칩니다. 내가 50만원씩, 100만원씩 쪼개서 통장에 모아가는 이 작은 시드머니마저 너무 푼돈이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드가 작고 소득이 낮을 때일수록 악착같이 저축하고 투자금을 마련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경제적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전략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듯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후 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생활비는 100만원으로 통제합니다. 더 줄일 수 있다면 무조건 더 줄이십시오. 그리고 투자는 1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은 나스닥 2배 레버리지인 QLD에 매일 분할 매수하고 나머지 50만원은 현금으로 비축하거나 QQQ에 넣어서 방어력을 갖춥니다. 오직 이것을 기계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화려하고 복잡한 매매 기법이나 전략 없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잡겠다는 오만함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무식할 정도의 반복과 인내만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4년 동안 깨지지 않고 유지해낸다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미국 시장의 우상향 성장이 조금만 붙어준다면 30살 언저리에 1억은 그냥 가뿐하게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1억을 모았다는 그 결과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억을 모아본 그 지독한 경험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유튜버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수많은 미디어에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나의 20대를 갈아 넣어서 직접 1억을 달성해낸 그 생생한 경험담을 당당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너네 진짜 내 힘으로 1억 벌어본 적 있냐? 나는 20대의 철저한 소비 통제와 QQQ, QLD, TQQQ를 이해하고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어코 해냈다고 말입니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평범하게 개인 사업을 하다가 저만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유튜버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억을 단순히 노동과 저축으로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본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시고 매수와 매도의 감정을 완벽하게 빼시고 오직 시스템으로만 승부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젊음과 멘탈이라는 리스크를 과감하게 걸어야만 1억이라는 결과물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1억을 만지고 나면 그 다음 2억으로 가는 길은 지금보다 더 외롭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조건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